네, 시장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부동산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뜨고 있는 유망 지역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 입지엔 시간인데요. 자, 이 시간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의 송성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토어제겠죠. 토어제 해제와 또 39일 만에 토어제 재지정을 통해서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두 가지로 좀 체크해 볼 게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통해서 흐름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우리 서울 거래량을 봤을 때는 작년 가을부터 올 1월까지 거래량이 3천 건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토어제 해제 발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속히 늘어 2배 이상이 늘은 6천 건 거래가 됐고요. 또 3월에는 9천 건 거래까지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3월 24일 날 토어제 재지정이라는 강수를 쓰면서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폭증은 당연히 가격 상승을 동반을 했습니다. 한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거래량 상승과 더불어서 중상층 매수 대기 수요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중급 지역들, 중상 지역들, 이런 지역에 수요자들이 너무나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일단 거래량과 상관없이 상급지, 중급지 할 거 없이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국평이라고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가 평당 2억을 넘어가는 이런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압구정과 반포인데요. 이 압구정과 반포 지역을 한번 설명드리고, 또 이런 주변에 이런 급등한 상황에 대해서 이 영향과 어떤 흐름, 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권입니다. 반포권인데요. 참 너무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한강변에 우리 한강공원을 품고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너무나 기대되는 곳인데요. 이 반포 지역이 주목을 받은 것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이 반포역과 신반포역 주변으로 반포자이와 레미안 퍼스티지가 6,000세대 대단한 규모로 입주를 하면서 강남권 주거지 선호도 1위로 또 등극하는 시기를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반포권의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되는 아파트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한강변에 자리를 합니다. 이 아파트로 인해서 최고가 아파트가 되는 이런 영예를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최근에 입주한 레미안 원베일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국평 기준 평당 2억을 맞이한 아파트가 바로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나왔죠. 정말 좋은 입지에 최고의 아파트,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대규모 단지가 지금 공사하면서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입주하게 된다면 한강변 반포 라인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반포주공 1단지가 이 지역의 활용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포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일단 잠원동 쪽인데요. 원베일리 건너편에 있는, 아직 사업 속도는 느립니다. 느리지만 전체적인 입지가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완공됐을 때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신반포 2차 아파트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반포 아파트들의 어떤 특징은 전체적으로 한강변의 대단한 입지 속에서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됨으로써 주거 선호도 1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압구정 지역입니다. 뭐 두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일단 압구정 지역은 전체 단지가 한강변에 전체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일단 압구정 지역 아파트들은 전체가 197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을 높이 65층에서 70층 높이로 진행을 하면서 전체 이 지역이 완성이 됐을 때는 12,000세대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된다. 정말 강남권 아니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끝판왕이 될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3구역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전체 6개 구역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3, 4, 5구역은 23년 7월부터 신통기획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구역과 6구역은 자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면적이 큰 3구역이 이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전반적인 입지와 규모는 너무나 크지만 또 이 반대적인 면에서는 또 여러 단지 간의 의견 조율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또 압구정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지금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2구역 신현대라고 하죠. 2구역에 지금 우리가 좀 지목해 볼 필요가 있는 단지다.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3구역이 지금 압구정권의 단지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대장급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구정권의 평당 9평 기준 평당 2억의 신화를 만들어낸 아파트가 한양 1차 아파트입니다. 한양 1차 아파트가 속해 있는 5구역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입지적으로도 로데오 역세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데오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상가가 없습니다. 단지에.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될 때 어떤 상가하고 분쟁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5구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상급지들, 반포와 더불어서 압구정들 이런 지역들이 최상급 입지들은 기본적으로 니치라고 하는 상류층, 수요층의 기본 수요층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에 더불어서 지금 정책, 정부 정책,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1주택자 쏠림 현상이 더해지는 거죠. 이런 쏠림 현상이 지방의 수요층까지 지금 유입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지금 급등 양상을 보이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서울은 입지에 따른 가격, 계급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상급지의 가격이 다음 그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고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계급, 계층의 어떤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균형 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반포나 이런 압구정 쪽으로 예를 든다면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아래쪽에 위치한 개포라든가 또 대치권에 우리 선호도가 높은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이런 아주 고급 아파트들의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압구정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도곡 대치권의 은마 아파트라든가 우선미 뭐 이런 아파트들의 또 송파권 아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잠실 5단지 이런 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균형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균형 시대를 형성함으로써 그 잠실권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가격을 덩달아서 지금 상승하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자, 특이점들이 하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급지 상승이 이런 주변으로 파급이 되면서 중하급지까지 도미노 상승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좀 보였다면은 최근에는 상급지 상승이 주변 지역에 중상급지 이런 쪽에 동시다발적인 상승을 하고 중하급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의 특이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급지와 중하급지 간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디커플링화 현상이 진행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굉장한 큰 특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인데요. 이 가격 안정, 상급지 가격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서울은 공급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는 재건축보다는 공공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1년도 시작된 신통기획이라든가 22년도 모아타운, 또 역세권 재개발, 또 신속통합개발 도시정비형 사업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북돋움으로써 모든 정비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에 상급지를 중심으로 한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한 급등 양상에 있는 아파트들의 추격 매수 이런 방법보다는 일단 서울시 정부가 진행하고 밀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에 조금 초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재개발 투자는 재건축과 달라서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 방법,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노리는 방법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 아주 유명한 강남권 상급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과 또 중하급지로 내려가는 어떤 시세의 흐름, 시장의 흐름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과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